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지도 감독론을 예, 강의하게 될 노규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지난 학기에도 그랬고, 일부 과목들은 온라인으로밖에 수업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이렇게 얼굴도 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지 일반 주간학부 학생과는 달라서 어떤 사회적인 경험들을 하시고 이제 다시 또 본인의 필요한 부분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어서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도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그 좀 더 하고 싶어 알고 싶고자 하는 부분들,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예, 안타까운 부분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즐겁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한 점 그리고 알고 싶은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제가 하고 있는 지도 감독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라도 어떤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공부하면서 한 학기를 좀 보냈으면 하는 어떤 희망사항들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 교재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평가라든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 교수님들마다 특성도 있으실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수업을 준비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평가의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업은요 사회복지 지도 감독론입니다. 그 교재를 지금 어떻게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준비를 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맡게 되면서 다양한 교재를 좀 많이 검색도 해보고 출판사에도 좀 여쭤보면서 찾아봤습니다만 요즘에 나온 교재들은 이제 슈퍼비전, 지도 감독론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현재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과는 좀 많이 그리고 학부에서 어떤 그 학생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포커스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길라잡이라고 해서요. 창지사에서 나온 이 교재를 좀 주교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 생각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2학기에 이제 사회복지 그 자격증 과정으로서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 실습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 그리고 그 현장 실습에 대한 이해의 과정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좀 전까지는 좀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제가 이제 이 책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2021년도에 새로 나온 교재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지도 감독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동문사에서 출간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분야, 의료사회복지,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슈퍼비전에 관한 부분들, 또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너무나 폭넓게 되어 있어서 교재의 두께도 굉장히 좀 많이 두꺼운 편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에서 바라던 방향으로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제가 부교재로서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함께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길라잡이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주차까지는 아마 이제 이 교재 내용들과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도감독론이라는 것이 어떤 과목들인지 그리고 또 요즘에 현대사회에서의 지도감독, 다양한 현장에서의 지도감독론에 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슈퍼비전에 관한 부분, 지도감독론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계략적인 개념들을 좀 잡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4주차가 지나면 5주차에서부터는 이 교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학기에 기관을 현장 실습을 할 기관을 선정하고 또 기관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시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요, 이제 출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제가 주간 학생들 F 학점을 좀 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출석에 대한 부분들이 관여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든 학점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4회 이상 결석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요즘 이제 사이버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는 게 단점이 뭐냐면 모든 그 기록들이 컴퓨터상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가 돼서 제가 출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임의로 어떻게 결정을 해드릴 수 없고요. 만약에 결석을 하시게 되면 연속으로 결석을 4번 하시게 되면 F학점이라는 걸 좀 인지하셔서 만약에 내가 학교에 나오실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든다라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결석을 하게 된 어떤 사유 또 관련되어 있는 증빙 서류가 있다라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언지를 좀 주시거나 제출을 해 주시면 결석으로 잡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학생분들께서 좀 자신의 출석 관리는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평가에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험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의 시험 성적이 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기 중에라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과제를 좀 드리게 될 건데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연구 발표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시간에 맞게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은 굳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지도감독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시험 과목보다도 2학기 과목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함께 노력을 좀 개인의 학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교수인 저도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성함을 다 못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어떤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되는데 온라인으로만 일방적인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름을 들어도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들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희망사항을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도 빨리빨리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주간학부 학생들 중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종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고사 때 그 교수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이제 뭐 제 이름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계시지 않아서 출석이 안 되고 있어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어떤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누구냐고 누구냐고 어떻게 거꾸로 이제 되묻는 어떤 그런 문자들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제 이름은 노규환이고요. 혹시 제가 백소톡이든 아니면 카톡이든 뭐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문자를 드리든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렸을 때 스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좀 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들이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발표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아래 메일 주소로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메일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 전화번호는 여기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제 메일 주소는 연동해서 이렇게 한 학기를 하시는 동안은 지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하셔서 지도감독론 이렇게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메모하셔서 혹시 메일이 가거나 아니면 문자가 가거나 카톡이 가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게 될 텐데요. 뭐 중간고사를 아직 안 보셨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수업을 안 들으셨다라든가 해서 문자를 드리게 될 텐데 고지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그럴 때 누구세요라고 거꾸로 이렇게 하지 않고 지도감독론 교수구나. 지도감독론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메모는 좀 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수업을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것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해서 좀 많은 어떤 시대의 변화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어떤 수업 환경의 변화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이론들을 공부하고 실천의 과정들을 겪는 학문인데 우리가 교수와 학생 간에 사제지 간에도 이렇게 수업을 한 학기 들으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굉장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슴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복지사회가 되기 어려운데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데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로 이번 학기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구나 이제 산업체 학과잖아. 산업체 학반이니까 산업체반 수업이니까 서로 성인으로서 그런 어려움들, 개인적인 거리감들을 느끼지 않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좀 미리 좀 마음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부담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규환이고요. 제 메일 주소는 이렇게 꼭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천안 지역에서 태어나서 천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저는 단체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천안 서부역에서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천안 서부역을 지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면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곳을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지금은 이제 학교 수업 때문에 토요일 날이든 토요일은 자주 못 나갑니다만 이제 가끔 나가서 하고 저희 회원님들이나 후배님들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군대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유공자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재난구조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배웠던 어떤 특수한 기술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명구조를 한다라든가 어떤 뭐 산악 인명구조를 한다라든가 어떤 또 그다음에 재난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구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의 회장으로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과도 수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소마의 연구원장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따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그 다음에 가족 상담,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해서 상담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남성의 소리 상담소에서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만큼 건강도 중요하시잖아요. 건강도 꼭 챙기셔야 되는데 저는 제 건강을 챙기는 걸로 신체 활동, 스포츠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이빙 클럽, 포세이돈 다이빙 클럽이라는 클럽의 클럽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굴 탐험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 렉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상, 침선들을 탐사한다든가 아니면 물속에서 다양한 생물의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스포츠 다이빙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주간학부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인이시고 또 지역사회 사회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서로 연관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든가 또 꼭 학교에서의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 그러면 아무 때고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면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거고 함께 할 수 있다라 그러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간단한 수업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에 임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자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옛 사자성어의 그 얘기라고 하는 어떤 사자성어의 그 오래된 책에 보면 옥불탁불성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인불학불지도라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사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공부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늘 한 자세로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사물이라 그러면 책상이라 그러면 책상은 책상의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거죠. 노트북이면 노트북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자동차는 잘 가고 잘 쓰고 내가 이동하고자 할 때 나를 잘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만 역할들을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람이고요. 사람은 늘 수시로 하루에도 12번, 1시간에도 12번씩 이상 바뀌죠. 저의 예를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기분이 좋을 때 또 여러분들을 만날 때의 어떤 이런 기분 아니면 제가 상대하고 있는 제 현장에서의 다른 어떤 많은 분들에 대할 때는 또 다른 모습들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환경 속에 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복지사들 또는 사람들은
늘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특히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 기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만 가치라든가 윤리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제한적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또는 다양한 유혹에서 아니면 다양한 편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도를 찾지 않으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람은 특히나 이 사람이란 말을 사회복지사라고 바꾼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그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 사회복지가 원하는 궁극적인 어떤 방향들을 공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만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 그냥 하찮은 돌덩어리도 계속 갈고 다듬어서 즉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훌륭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스스로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입니다.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공부했었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한 내 마음의 불안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분하고는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잘 들어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있던 불안함이라든가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건강하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시고 실습을 마쳐서 졸업을 하셔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런 사람으로 그런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시고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방향들을 나름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수업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공부가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처음부터 사회복지학, 경제학이나 아니면 뭐 수리학, 수학, 물리학, 또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어떤 그런 과목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신체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신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하셔서 손이 다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찢어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그 치료의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주셨죠.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셨죠. 의학 분야를 이렇게 현대사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과목으로 학문의 어떤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한 죄송합니다. 단순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한 많은 학문들의 어떤 그 분야 중에서 사람에 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신체 외상으로 보여준 부분들은 의학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은 또 요즘 이야기하는 뇌과학적인 부분들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신체는 아프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데
심리적이라든가 정서적인 부분들은 아프지 않은데, 의학적으로는 아프지 않은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이 신체화가 되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사람이 기운도 없고 어떤 일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없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문제를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체화되어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학문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 경제학에서의 경제에서의 부분들, 의료에서의 또 보건에서의 일부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문들에서의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서 그것이 만들어진, 학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회복지학이 된 거죠. 사회복지학이 학문으로 만들어진 지는 근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더 짧게 이야기하면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 20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 1900년대 이후에 좀 폭넓게 보면 1900년대 이후에 심리학, 심리분석, 정신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학문으로서의 어떤 자리도 체계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랑 또 여러분들이 현재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 어떤 사회복지학은 가장 최신의 학문이다 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늘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가장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떤 자부심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우수한 아주 훌륭한 직업이다라고 추천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는 부분들,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내 가족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고 또 굉장히 훌륭한 학문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제라도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많은 함께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아서 마땅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도 준비하고 수업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교시에 잠깐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